수단으로서 이제 화두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시는 목적이 사실 보안 목적이 굉장히 강하시죠. 망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가 나온 배경 자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PC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중앙으로 다 갖다 놓자입니다. 그래서 PC를 없애버리면 저런 윈도우 운영체제,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서버에 갖다 놓고 가상머신 이런 걸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실제 이 가상머신을 내가 가진 이 단말기, 그게 옛날에 쓰던 PC든 아니면 태블릿이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이런 제로클라이언트 이런 걸 가지고 접속하는 게 데스크탑 가상화 있고요. 간단하게 보면 서버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저는 접속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접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사이에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는 완벽하게 화면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데이터도 사실 유출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목적으로 데이터 유출 방지라든지 외부 침해 방지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인데요. 실제로 해외 같은 경우에도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USA라든지 여기에 또 나오는 시청이라든지 MPO라든지 DIA 또 이제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국방부라든지 그래서도 많이 쓰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갔을 때는 단말기는 아까 말씀드린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단말기를 굳이 PC를 가지고 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 저희 부스에 전시해 놓은 것처럼 이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이런 단말기를 쓰시게 되면 랜 포트만 연결해주면 바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면 서버에 있는 PC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안이 중요한 기업이나 설계도라든지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제조업, 전자업체는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데서 연구하는 이런 데이터들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제 군 정보 이런 것들도 이런 형태로 갔을 때 보안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 기관에는 아직까지 데스크탑 가상화를 적용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민간 쪽으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 1차 사업, 2차 사업 해서 지금 3,500대나 전체 12,000대를 다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저기에서 쓰이는 단말기가 LG전자의 제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또 보안 목적이나 이런 TCO 들어가면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계시는 그 CIO 분께서 상무님께서 실제로 이제 외부에다가 발표하시는 그런 자료를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한 대 기준으로 연간 5년간 50만 정도 비용 절감이 생기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데스크탑 가상화가 보안 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목적이 않았지만 이런 목적이었죠. 사실은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필요할 때 PC를 만들어서 세팅하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서버에 만들어서 바로 5분 만에 복제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주고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려주면 바로 접속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로 군 같은 경우에도 이동이 작고 그 다음에 전투라든지 배치가 이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사실 적용을 할 수 있는 개인 PC 환경은 오히려 더 가상화가 낫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의 업무들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안적으로 보면 데이터 전체가 주방에 다 이 CPU정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사이에는 화면 데이터는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국산 소프트웨어지만은 이 부분이 기술이 아직까지는 더 좋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앞서의 그런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가는 현대중공업
LG, 삼성 이것도 가고 있고 스마트워크가 사실 군하고는 얼마만큼 관계가 있을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계세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기존의 PC 환경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 데스크탑 가상화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여러 이제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의 사례가 외주 직원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내부에 있는 데이터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서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저기 그 동영상 하나만 잠깐 이제 첫 번째. 이 동영상은 그 미국 국방부에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용을 해서 실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내용이 긴데 좀 중간에 짧게도록 하겠습니다. Our solution has virtual desktops all around the globe. We have 해외 같은 경우에 이미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을 많이 이용을 해서 업무들을 다 차근차근 옮겨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존의 PC에서 쓰던 그 개인별로 다 관리하던 것들이 중앙에서 다 관리해주고 표준화된 환경을 해주고 바로바로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동부와 서부 데이터 센터가 군데 있고 그 두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다른 쪽으로 동부에 문제가 생길 때 서부 쪽으로 바로 접속을 해서 내 PC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서 받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많고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쓰나미 환경이라든지 유사시 환경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바로 백업하고 업무 자체를 뭐 요즘 뭐 현대에는 전부 다 학교화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어서 업무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데이터의 손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방부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중앙으로 다 몰아놓고 이용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백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하를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고 보시면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어요. 갑작스러운 전력 중단 상태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그때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가상 데이터탑에 연결을 해서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Redundant data center on the East Coast, and we're able to continue streaming those services to that user community so that they continue to respond. Our users don't know that they use 중단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를 또 망블리라고 하는 요즘에 사실 3.20 사태 이후에 사실 3.20 사태 자체의 원인이 이제 밝혀지고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자체 이제 원인을 완전히 망블리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망블리가 돼 있었으면 거기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용을 했을 때 기존 PC를 이용을 하게 되면 PC의 로컬 업무는 업무를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버에 있는 가상머신을 통해서 인터넷을 해주게 되면 우리 완전히 망블리 지금 쓰시고 계신 물리적 망블리 수준으로 사실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PC를 그대로 썼을 때 얘기고 PC는 앞으로 점점 생산이 줄고 없어진다고 봤을 때 전부 다 제로플라이트로 간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두 다 가상머신으로 올려놓고 내가 필요한 때
인터넷 가상머신에 접속했다가 공부형 가상머신에 접속했다가 왔다 갔다 해서 둘은 어차피 완전히 물리적으로 맞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가 뭐한 기능으로서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 이렇게. 사실 이제 이런 데스크탑 가상화든 아니면 서버에 있는 뭐든 이런 것들 들어갈 때 우리가 사실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이 로그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실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제 공익 광고까지 생겨나서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좀 앉아주시죠. 복잡해가지고. 두 번째. 40인의 도둑들은 보셨죠? 보물이 가득한 비밀 동굴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려는 그때 열려라. 아시죠? 참깨잖아. 1년 내내 참깨던데. 난 두목 주민번호도 알지롱. 아무나 알 수 있는 비밀번호는 더 이상 비밀번호가 아니었어요. 개인정보도 소중한 재산입니다.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저희 광고를 본 게 이제 한 6개월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 됐는지 보고 이제 정말로 저도 이제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게 정말로 일반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패스워드가 누구나 다 아는 패스워드이라는 거. 그게 이제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털리고 난 다음에 돈이든 정보든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이게 안전하냐 이거죠. 정말로. 안전하냐. 사실 사이트면 다 오픈되어 있죠. 그리고 아이디 패스워드, 사람 이름 말고 하면 아이디를 뭐 사이트만 내가 접속해야 되는 모든 게 다 다르게 쓰시는 분 없으십니다. 패스워드 그렇다고 해서 다 다르게 아니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 바꿔 쓰시는 분 없습니다. 그 패스워드 어딘가에 내 컴퓨터에 들어오면 다 압니다. 실제로 보시면 뭐 여러 이제 이런 사이트 다 나오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검색 프로그램 세팅해갖고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브라우저에? 잘 없어요. 안 합니다.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다 이제 보시면은 인터넷에 해킹 프로그램 무지하게 돌아다닙니다. 거의 큰명에 가까운 50대 분이 그걸 받아서 매뉴얼대로 있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남의 컴퓨터에 그대로 들어가서 보이는 건 다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코 안전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패스워드 잘 바꿔라. 그리고 여기 룰을 하죠. 요즘에는 8자리도 작다고 해서 10자리 넘는 패스워드를 요구하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하고 같이 써야 되고요. 숫자도 같이 섞어서 써야 됩니다. 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못 외우잖아요. 거기 또 적어 놓죠. 패스워드 관리 프로그램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째로 틀리면 주기적인 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진짜 잘 안 됩니다. 3개월마다 LG 플러스 홈페이지에 패스워드 바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꼭 하는 게 한 번 패스워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래 패스워드 또 바꿔요. 귀찮으니까. 꼭 그 상태가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잘. 그래서 그거는 어려운 부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대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인인증서. 요번 사건에, 320 사건에 터뜨리는 수단이 됐던 프로그램,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딩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액티브엑스로 설치해가지고 하는 공인인증서 관리하는 제큐어 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그런 것들에 다
해킹이 되는 거죠. 공인인증서 하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안카드, 스마트카드 사실 불편하고 어렵죠. 어렵다기보다 불편하죠. 그리고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해외 같은데 이제 지문인식, 홍채인식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한 서너 종류를 가지고 한꺼번에 아이폰 가지고 인증해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는 걸 국방부에 제한한다.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비싸죠. 비싸서 사실 하기 쉽지 않고 이 리더기 갖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있어서 어느 하나가 이 로그인 세계를 형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정말로 간단한 게 이 원타임 패스워드 OTP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 원타임 패스워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한 번만 쓰는 비밀번호라는 거죠. 한 번만 쓰는. 지금 이 시점에 나온 비밀번호는 몇 대만 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OTP 단말기 이체해 보셨을 때 뭐 돈 많은 이체를 하셨을 때 이런 걸 요구를 하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 발생시켜주는 이 숫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일단 로그인을 하기 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요 OTP 기기에 가지고 다니는 거일 수도 있고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 시점에 요 숫자가 딱 발생이 됐습니다. 요거는 1분 동안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세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되게 1분이죠. 요때 이제 1분 요거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입력을 해주고 입력을 해서 서버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서버에서는 이 유저가 가진 똑같은 번호 발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번호 발생을 해서 그 번호 발생을 했는 내가 발생시킨 시스템이 발생시킨 번호와 똑같이 입력한 번호가 같은지 매칭을 해주는 거죠. 유저별로 이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이 사람이 이 OTP 기기를 가지고서 인증을 요청을 했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임을 확인을 해줍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거와 더불어서 이 OTP 한번 쓰는 요때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이거는 이제 1분 지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인증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넘어가죠. 네. OTP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주머니 속에 가지고 다니는 열쇠고리처럼 생긴 것가 있고요. 조금 더 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카드 형태입니다. 카드.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여기 있는 OTP 번호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그램 형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의 PC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SMS 형태로. 그래서 그 시점에 SMS를 그 핸드폰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에 SMS 보내서 요 SMS, 요 번호를 입력을 하게끔 해주는 형태가 가능할 겁니다. 누구나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또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불편하죠, 가지고 다니기가.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OTP 형태로 또 가능하다. 앱 형태로 가능하니까 누구나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나갑니다. 사실 군 기관에서는 OTP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많은데 이것도 또 가져가야 됩니다. 또 PC만 쓸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평문이 오고 이걸 또 입력해야 되는 게 보안상으로 좀 찝찝하죠. 이게 중간에서 해킹이 되면 가지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하면 좋은데 또 스마트폰을 모두 다 쓰기에는 모든 게 다 쓰기에는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출입증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 출입증의 NFC나 뭐 이런 RF카드, RF 형태로 해서 하는 형태도 RF카드는 아직 안 되고요. NFC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출입증하고 포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입증에 있어서 바로 번호가 나오겠고 이건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는 이미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미래테크놀로지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류의 OTP를 공급하는 국산사고요. 국내 1위의 이제 OTP 생산체이고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OTP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다 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VDI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웹에 로그인하는 것도 가능하고 PC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SSO, 모바일, VPN, 뒤에 나오는 일반 서버, 그룹웨어, 개발 서버, 모든 서버에 다 적용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이 OTP 규정이 이제 레비어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서 하기 때문에 그 표준 규정을 요구를 하는 모든 로그인에서는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일단은 들어와야지 아무리 PC에 해킹이 되고 뭘 하고 하더라도 악성 코드가 들어오고 좀비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일단 서버에 들어와야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그때 가지고 들어갈 때 OTP 기계 자체는 나한테가 있다고 하면 내가 집에 있더라도 나만이 리스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무조건 거치게끔 하면은 최소한 그런 정보들 자체는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미래테크 OTP는 국내 1등 제품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물론 이것도 외산이 있습니다. 외산 세이프넷도 있고 RSA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사용법 자체도 굉장히 국산의 사실 좋은 점이 필요하신 만큼 잘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되어 있고요. 또 니즈 변화에 바로바로 저희가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사실 OTP라고 하는 게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체할 때나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넘어서 모든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그거에 넣어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물론 민간기관은 훨씬 더 많습니다. 공공기관도 많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 시스템 보호에,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320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나온 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액티브엑스가 작동하는 그 공인인증 관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실 발표가 되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된 걸 보면서 이게 아니라 앞으로 표준 SSL 인증이나 이런 표준 인증, 표준 보안 장치에다가 유저 인증을 하는 OTP 형태로 이것도 사실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국제 표준 형태의 OTP 형태로 로그인 관리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그인 부분에서 한번 배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해킹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인 망분리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더 좋은 망분리 형태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관 망분리와 함께 꼭 이 로그인 부분에 있어서 이중인증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없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